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남녀 중에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비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오기 쉽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변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방치하거나 심할 경우 변비약을 먹는데 이것은 장을 자극해 변을 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대장 운동을 억제하여 장무력증에 빠져 만성 변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변비가 지속되며 우리 몸에 숙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암 발병률에 따르면 위암은 11.5% 감소하였고 폐암은 37.5% 증가, 대장암은 무려 11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76%나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폐암과 위암을 앞지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른여덟 살의 김영환 씨는 3년 전 취한 것 같아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이 전이됐다는 사실을 알고 위, 비장, 소장, 대장까지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에게 대장암이 발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인자의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대장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변의 저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성분 중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과의 접촉 시간이 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와 대장암의 발생 빈도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비로 인해 대장벽에 변이 쌓이면 숙변이 됩니다. 대장의 기능은 소화된 음식물로부터 수분 및 미량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인데 대장이 숙변으로 뒤덮이게 되면 몸에서 흡수하는 것은 바로 독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성인병, 변비, 비만, 간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대장에 쌓인 숙변으로 자신을 독소에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독소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혹 다음 증상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레르기, 빈혈, 부종, 만성피로, 변비, 면역기능 저하, 설사, 습진, 임파선 확대, 지나친 허기짐, 열, 감기 증세, 가스, 이빨 갈기, 두드러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황달, 관절 및 근육통, 불안함, 발진, 눈의 충혈, 수면장애, 체중 증가, 체중 감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몸 안의 독소에 의해 오는 신체의 반응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데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젖어 있는 길에 붙어 있는 낙엽들을 치우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죠. 이럴 때 우리는 대개 대빗자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대빗자루에는 굵은 가지도 있고 가느다란 가지도 있습니다. 이 굵은 가지와 가느다란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길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낙엽들을 쉽게 치울 수 있습니다. 즉 가느다란 가지들이 낙엽을 살살 털어내면 굵은 가지들이 다시 그걸 치우게 됩니다. 이처럼 굵은 가지와 가느다란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충분한 청소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창자도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자도 끈적거리는 여러 가지 물질 또는 노폐물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우는 데는 대빗자루 역할을 하는 섬유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섬유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섬유질 그리고 잘 녹지 않는 섬유질. 이 두 가지의 작용이 서로 아주 이상적인 배합이 되었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에 잘 녹는 섬유질은 물에 풀어져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또 지방의 흡수를 막아준다거나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은
대장에 가서 이와 같은 노폐물들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물에 잘 녹는 섬유질과 물에 잘 녹지 않는 섬유질이 아주 이상적인 배합을 이루었을 때 정말 큰 장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어떤 한 가지의 성분만을 강조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식이섬유 음료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물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에 잘 녹는 섬유질과 잘 녹지 않는 섬유질이 이상적인 배합이 되었을 때 마치 굵은 가지와 가느다란 가지가 이상적으로 협동을 하는 대비자루처럼 우리 장을 쉽게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WHO에서는 이와 같은 섬유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에 대장암을 40%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이 40%라고 하는 수치는 정말이지 엄청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섬유질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충분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의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어 온 기생충 감염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얼마 전 간암 수술을 받은 한 60대 남자의 1990년대 이후 사회에서 자취를 감췄던 기생충 감염 문제가 최근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최종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 국민의 2.4%가 기생충에 감염됐던 것이 2004년에는 무려 8.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7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생충은 어떻게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기생충은 사람과 애완동물들의 몸에 얹혀 사는 미생물입니다. 물론 애완동물에게도 구충제를 먹이고 사람들도 구충약을 복용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생충들이 30%는 눈으로 볼 수 있으나 70%는 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무려 100여 종류의 미생물들이 우리의 몸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해도 다른 사람 또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기생충이 전염될 수 있으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과일, 채소, 물, 공기로 인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설물 속에 위험한 개회충알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개회충은 개의 소장에 기생을 한다. 보통 10마리에서 많게는 30마리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진은 병으로 죽은 개의 몸속에서 실제로 개회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개회충이 있었다. 모두 20마리였다. 개회충은 암수컷이 구분된다. 암컷이 18cm, 수컷이 10cm 정도 자라서 성충이 되면 알을 낳게 된다. 암컷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알의 개수는 20만 개에 이른다. 알 하나의 크기는 60마이크로미터. 털에 묻어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크기다. 충나는 배설물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 충난들은 배설물이나 흙 속에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개회충알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먼저 실험용쥐에 충난을 투여해보기로 했다. 충난 투여 후 2일째.
쥐 한 마리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지고 제대로 먹지 못한다. 쥐의 몸 내부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폐에 출혈이 있었다. 기생충이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과연 개회충은 어디까지 이동을 했을까? 쥐의 뇌 조직을 검사했다. 개회충은 뇌까지 침투해 있다. 뇌 조직에서 개회충들의 움직임이 관찰됐다. 사람의 경우 입을 통해 들어간 회충란은 위에서 알을 깨고 나온다. 강한 위산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알의 껍질을 녹여주는 것이다. 어린 개회충은 림프액이나 혈액을 타고 움직인다. 혈액이 흐르는 몸 구석구석 어디든지 파고든다. 기생충은 빠르게 번식하며 인체에 해로운 독극물을 분출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신체의 세포 복원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가 영양실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25%가 만성대장 기생충에 감염돼 있다고 추측하며 이는 성장, 영양소, 그리고 어린이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북미에서 5,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감염됐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80%는 기생충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질병으로 일어납니다. 사망 80%의 원인이 기생충. 연간 20만 명 두열흡충으로 사망. 연간 9만 명 구충으로 사망. 연간 7만 명 이질 아메바로 사망. 연간 6만 명 회충으로 사망. 이러한 기생충은 동물의 몸속에 서식하며 육류 제품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도 노출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익히지 않고 먹는 야채와 과일 속에도 눈으로는 전혀 판별할 수 없는 수많은 기생충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미 의사협회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애완동물은 사람에게 우정과 믿음을 주지만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에 감염시키기도 합니다. 크리프토스포리지움은 흔히 크리프라고 부르는데 이는 위장과 장에 매우 해로운 병균입니다. 미국 미러키주에서 40만 명 크리프토 감염. 구토와 함께 여러 가지 치명적인 증상을 갖고 오는 이 기생충의 원인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접촉하고 마시는 수돗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생충의 수명은 아주 깁니다. 2차 대전 당시 아시아와 남태평양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은 50년이 지나도 아직 감염돼 있습니다. 기생충학 협회에 의하면 인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을 제외하고도 100가지 이상의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생충은 쉽게 발견되며 이 기생충 역시 다른 기생충의 숙주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신 몸에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생충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생충협회에 의하면 우리 인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을 제하고도 100가지 이상의 기생충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애완동물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기생충이
쉽게 발견이 된다고 하며 이 기생충 역시 다른 기생충 숙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생충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생충은 당신의 건강을 대단히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허브라는 말을 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허브는 약의 개념이 함축된 영양 공급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으로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각종 양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곡물류나 채소, 과일류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 수렴, 이뇨, 살균, 항균 작용 등이 있어서 식이요법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리에서도 스파이스의 기능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구충 그러면 허브 이렇게 말들 하죠. 역시 그 구충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허브는 흙, 호두나무 껍질, 호박씨, 후추, 타임 등의 허브하고 그 다음에 자양강장 효과가 있는 마늘, 정향, 세이지, 박하, 카모마일, 페렐 등이 소화기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허브야말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